한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통장에 돈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정년퇴직했으니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잠시 후 4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쥐고도 하루아침에 노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평생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성실한 저축, 이 어떻게 그의 뒤통수를 치는 가장 무서운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끝까지 확인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4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쳐 일하고 정년퇴직한 김성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손에는 퇴직금과 평생 아끼고 모은 저축을 합쳐 약 4억 원의 현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였기에 그는 주식이나 펀드는 왠지 모르게 도박 같았고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단 하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 예금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이자를 보며 원금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식당의 찌개값은 1,000원, 2,000원씩 훌쩍 올라 있었고 손주에게 용돈 한번 주려고 해도 예전 액수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가스비, 전기요금, 고지서는 매달 무섭게 날아왔습니다. 연 2% 남짓한 은행 이자로는 이 미친 듯한 물가 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었는데도 통장 속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매년 수백만 원씩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을 자신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한다고 하죠. 그 차가운 통계는 비정한 현실이 되어 김성철 씨의 삶을 덮쳤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수술비, 그리고 아내 곁을 24시간 지켜줄 간병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경고했던 것처럼 간병비로만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하자 안전하다고 믿었던 4억 원의 저축액은 뱀의 구멍이라도 난 듯 속절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든 그의 손이 처음으로 떨려왔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 둘을 키워낸 이현숙 씨. 그녀에게는 변변한 연금 하나 없었지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도록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상가주택 하나가 노후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남편과 병원 걱정 없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매일같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아들을 보며 부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줘야 한다는 마음에 부부는 결국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상가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자녀 리스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부모 세대에게 다 큰 성인 자녀의 경제적 실패는 노후 파산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숙 씨 부부는 자식의 재기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노후를 송두리째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건물을 판 돈으로 아들의 빚을 겨우 막아주었지만 이제 부부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분들이 빠졌던 함정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내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저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고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10%가 넘는 고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가파른 물가 상승이라는 도둑에게 내 자산을 그냥 가져가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합니다. 단순히 월 생활비만 계산해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노후 계획에 내가 혹은 배우자가 5년간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 비용을 넣어두셨습니까? 현재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앞서 보셨듯 인생 의료비의 절반이 노후에 터져나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녀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기존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새로 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 것에서 돈이 스스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매달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나는 투자 같은 건 모른다고 지레 겁먹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그의 자산 대부분이 60세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가장 먼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즉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우량 배당주나 내가 직접 큰 건물을 사지 않아도 여러 건물에 나누어 투자해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리츠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5만원, 10만원이라도 좋으니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상 밖의 지출에 대비하는 튼튼한 노후 방어막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사망 시에만 큰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50대 이후부터는 보장의 중심을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지켜줄 노후 의료비, 특히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를 두둑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과감하게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그 돈으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자녀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신이 살면서 나눠야 할 가장 힘든 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 퍼주다가 내 노후 망한다 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자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건강하게 독립하도록 돕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자 책임감 있는 의무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저축해 오신 당신의 과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종잣돈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저축만 믿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공부하고 내 돈이 잠자지 않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있기보다 오늘 당장 내 보험 증권을 확인하고 IRP 계좌를 만드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노후라는 이야기의 결말을 직접 다시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만 든든하고 주체적인 노후라는 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